결국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 모두 금을 캐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온 광부들과 비슷합니다. 이 중 몇몇 업체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겠지만 다른 대부분의 업체들은 시장에서 낙오될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들 예측은 하지만 그건 예측에 불과합니다. 제 추측대로 OS를 만드는 업체들이 대박을 터뜨릴지 아니면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지 아직은 모릅니다. 배터리 업체도 결국 치킨 게임이 벌어질지 아니면 완성차 회사들이 배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지 아니면 배터리 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주도해 갈지 아직은 모릅니다. 테슬라 정도만 성공이 거의 확실할 뿐 다른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확실성 때문에 전기차나 배터리의 주식에 확신이 없는 투자자라면 리바이스와 같은 청바지를 만드는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기차 시장에서 누가 패권을 가지든 배터리 시장에서 누가 승리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리바이스와 같은 청바지 회사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전기차의 청바지 같은 존재로는 우선 MLCC를 꼽습니다. 그리고 MLCC를 만드는 삼성전기를 꼽습니다. 즉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숨겨진 수혜주로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에 애플의 카메라 폴디드 줌을 납품하는 등의 이유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는 카메라보다는 MLCC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MLCC는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가 시장 점유율 40%로 압도적 1등이고 삼성전기가 시장 점유율 22%로 압도적 2위입니다. 이 두 업체가 전세계 MLCC 점유율의 60%를 넘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5개 선도 업체가 전세계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라타와 삼성전기는 사업 영역이 약간 달랐습니다. 무라타는 전장용 고급 MLCC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기는 고급 스마트폰용 MLCC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삼성전기에서는 전장용 MLCC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용 부회장께서 직접 전장용 MLCC를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기의 미래 먹거리를 전장용 MLCC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기의 전장용 MLCC는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이지만 금년 4분기부터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장용 MLCC의 매출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MLCC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용으로 사용되는 MLCC는 약 20% 수준이고 자동차 전장용 MLCC는 약 50%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용이 스마트폰용보다 훨씬 시장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MLCC의 개수를 100이라고 한다면 전기차에는 MLCC가 500이 들어가고 자율주행차에는 700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향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MLCC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5G 폰에는 MLCC가 25% 더 들어가고 폴더블 폰에는 2배가 더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용 MLCC의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MLCC를 삼성그룹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무라타의 시가총액은 64조 원이고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은 12조 원입니다. 삼성전기가 무라타 제작소 시가총액의 약 19% 수준인데 향후 삼성전기가 전장용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경우 무라타와의 시가총액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잡건 자율주행차의 주도권을 누가 잡건 관계없이 MLCC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2위의 삼성전기를 빼놓고는 MLCC를 논할 수 없으므로 삼성전기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기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의 청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기차의 청바지 같은 존재로는 둘째로 리튬을 꼽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지금의 배터리는 리튬 이온이 분리막을 통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즉 CATL이 승자가 되건 LG화학이 승자가 되건 그 외에 다른 회사가 승자가 되건 관계없이 전기차가 있는 한 당분간 리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왼쪽 그림은 전고체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오른쪽의 액텟 배터리와 달리 분리막은 없지만 여전히 리튬이 필요합니다. 리튬은 전 세계적으로 4개 업체가 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MC, 엘버말, 칠레의 SQM, 그리고 중국의 천체 리튬 등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엘버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엘버말은 증설이 마무리되면 16만 5천 톤의 리튬을 생산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연간 40만 톤의 리튬을 채굴하여 200만 대에서 300만 대의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중의 3분의 1만이 전기차에 사용됩니다. 향후에는 그 숫자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엘버말의 1년 주가를 나타냅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에 실린 것입니다. 글로벌 운영사 피델리티 등에 따르면 리튬의 수요가 전례 없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리튬은 배터리 분야에서 사실상 대체제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가 부각되면서 리튬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리튬 관련 기업 주식과 ETF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LIT는 리튬 관련 자산 40개 이상을 포함하는 ETF입니다. 이 중 일부는 미국 기업이고 대부분은 중국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속 배터리 정보 기업 SFA 옥스포드는 리튬이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쓰임새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 기업도 리튬 생산을 크게 늘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삼성전기나 리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금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조정이 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